안녕하세요. 철강남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분증을 사용할 때는 모바일 신분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전임 교수는 아니어서요. 연구실 따로 없기 때문에 출입을 해야 될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굳이 카드를 찍으면서 학교 식당을 이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카드 신분증을 만들지 않고요. 그냥 모바일 신분증으로 활용했습니다. 주로 모바일 신분증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도서관이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되면서 모바일 신분증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웬만하면 대학들은 학생들의 출입이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교수들이나 강사들에 대한 출입도 자유롭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학교의 여러 부분들을 일상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공간들의 문을 닫고요. 학생증을 찍고 혹은 교원증을 대고서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통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제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임시 신분증을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임시 신분증을 만들게 된 학교가 경기도 오산시에 주된 캠퍼스가 있고요. 서울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는 좀 규모가 작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게 되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 이 임시 신분증을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았나 봐요. 경비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학생인 줄 알고 무슨 수업을 들으러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수업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강의를 하러 왔다고, 이 학교에 소속돼 있는 겸임 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리 경비 업무를 맡으시는 직원분께서 너무 죄송하다고, 몰라봤다고, 제가 교수님들 얼굴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차마 기억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민망해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겸임 교수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쭉 오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다고요.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미안하실 일도 아니라고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변에 친한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많다고, 많이 민망했겠더라고 이렇게 저에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임 교수가 아직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나이도 어린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그렇게 이해를 갖추고 대해주시니까 너무나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바로 이런 게 완장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학생 때일 때는 결코 그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확실히 학생일 때와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교수자의 입장일 때 학교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과 여러 가지 직원들과의 그런 관계나 태도가 한 번에 달라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완장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보기엔 아직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그마한 이 완장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태도와 대우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이 전임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위치나 그런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거는 꽤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이런 경험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책은 윤은길 작가의 완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철학책이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외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문학책이에요. 자고로 이 문학은 철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학도 있고요. 정신분석도 있고요. 또 언어학이나 기호학도 있지요. 그래도 가장 인문학의 역사도 깊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은 문학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데리다가 그라마톨로지에서 책의 총원과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알리고, 데리다처럼 어떤
구축화되어 있고 체계되어 있고 메타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학문이나 철학들을 비판하는 것을 해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리다 이전과 데리다 이후 혹은 데리다와 같은 그런 철학을 보통 문학이라고도 다 통틀어서 오늘날에는 말하기도 해요. 아무튼 인문학에서 문학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읽어야 되는 게 문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윤은길을 하면 어떤 작품들이 떠오르나요? 사실 저도 윤은길 씨의 작품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장마입니다. 장마라는 소설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렸던 것 같아요. 물론 교과서에 실린 건 일부였어요. 저는 그 일부를 보고도 감명을 받아서 윤은길의 장마라는 작품을 직접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읽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6.25를 그렇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참 드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 완장은 썩 뒤늦게 알게 되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30살이 넘어서 알게 되었던 그런 작품이니까요.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그만한 하나의 지위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위의 시선에 따라서도 얼마나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윤은길의 완장이에요. 주인공은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임종술은 동네 건달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이 주먹과 힘을 가지고 계집질이나 혹은 싸움박질밖에 없었죠. 동네에서도 골칫거리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의 마을의 저수지를 관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요. 저수지 관리원이라는 완장을 하나 차게 됩니다. 이 완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저수지에서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했으나 차후에는 더 큰 권력에 의해서 결국엔 도망간다는 내용인데요. 조그마한 완장에, 그 별것도 아닌 완장이 무엇이라고, 거기에 집착하는 저 종술의 모습과 그 별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엮여지는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특히 이 작품을 제가 매우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해악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학책을 좋은 문학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해악이 많이 들어간 그런 문학책, 루카치가 말했던 그런 아이러니함이 많이 들어간 그런 문학책이 가장 작품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우 슬프고 또 매우 밉거나 매우 고달파 보이는데 그것을 정말 익살스럽게 표현한 게 최고의 문학적 기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장마는 상징과 비유를 하되 언제나 진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완장은 종수리를 너무나도 해학적으로 재밌게 잘 표현해서 한번 책장을 열면 마지막 부분을 닫을 때까지 쉬지 않고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네요. 그리고 이런 완장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듯 제 자신도 별것도 아닌 직함이나 지위에 흔들리지 않게 스스로 성찰도 하게 되고요. 또 혹은 주위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들, 하다못해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의 집권 여당이 언제 야당이 될지 모르고, 지금의 야당도 전에는 집권 여당이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야당이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 그때 제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권리인 것 마냥 거들먹거리다가 결국엔 야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솔직히 조금만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 별것 아닌 완장 하나에 얼마나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거기에 조아리기도 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얻고자 매달리는지, 그런 우리네 삶이 얼마나 웃픈지, 웃기면서도 슬픈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윤은길의 완장이라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재밌었던 이유는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이 제 고향하고 매우 가까웠어요. 그래서 더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작품 읽고요. 저와 같은 즐거움을 느끼시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책이나 인문학 책을 넘어서서 머리를 식힐 때 아주 재밌고 유익하게 식힐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추천을 받고 이 책을 구입하셔서요. 읽으신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훈훈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의 새로운 만남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